예, 반갑습니다. 전남대 전북대의 학생부 교과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을 맡은 지평고등학교 교사 김한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전남대 전북대가 이제 호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거점국립대인데요. 우선 그 지원 자격, 왜냐 학생부 교과전형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운영이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 지역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그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전형 간의 지원 자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전남대의 이제 어디가에 탑재되어 있는 전남대의 입결 그리고 전북대 입결을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양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23학년도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법령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까지 모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라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이 일반 전형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남대와 전북대의 지원 자격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전남대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전남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남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출신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원 자격이 부 또는 모아 학생 모두가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만 전북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한 경우라면은 이 지원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 자격의 차이점이 우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전남대 입결을 한번 살펴보고 지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학대학의 약학부를 이제 신입학 또는 편입학생을 선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공 농식품 생명공학부를 지금 이제 두 개의 전공으로 따로 학과로 분리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첨단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광주 캠퍼스에서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21학년도에는 광주 캠퍼스의 모집 단위에 한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2학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21학년도에는 광주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2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할 때 21학년도에는 출결이 10%가 반영이 됐었는데 22학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교과 성적 100%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됐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을 21학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었지만 22학년도에는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가에 탑재되어 있는 21학년도, 22학년도 일반 교과 전형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큰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에 반해서 모집 인원은 줄었지만 지원 인원은 비슷하거나 21학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폭 지원 인원이 늘어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충원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70% 컷을 비교를 해보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입결이 다소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연계열은 예년과 평이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우선 모집 인원이 굉장히 감소가 됐는데, 이게 바로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최저 기준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최저 기준이 한 등급 완화된 모집 단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을 이제 통합 산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지원 풀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성적대의 변화가 생겼는데, 경기도에서 한번 그 학생들의 그 표집을 해가지고 성적을 통합 산출했을 때 등급당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로 4등급까지, 그러니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높은 등급에는 자연계열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제 5등급 이후 낮은 등급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인원 자체가 자연계열에서의 지원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동일한 3등급대의 학생 수가 21학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21학년도의 입결을 보고 이제 합격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2학년도 경쟁률 기준으로 모집 단위를 정렬을 해봤습니다.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는 22학년도의 경쟁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21학년도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세로 막대 그래프는 70% 컷을 의미하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22학년도에 경쟁률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률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오른 만큼 입시 결과가 올랐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입시 결과 70% 컷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는 저 모집 단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수가 21학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경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모집 단위 이제 음영 처리가 된 이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 정원이 3명 이하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집 단위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을 보고 성적이 대폭 향상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지원하려는 성적대의 학생들 수가 3등급 때에는 인문계열 학생 수가 21학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줄은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21학년도의 입시 결과보다 아주 향상됐다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에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게 모집 단위별로 성적이 입결이 올라간 모집 단위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오히려 21학년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더 낮아진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학 수학능력 최저 기준이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했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모집 인원 수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또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음영은 21학년도와 22학년도의 모집 인원 수가 변화가 없었던 그런 모집 단위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시 결과 7% 컷이 올라간 모집 단위도 있지만 오히려 내려간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충원율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전남대의 지역 인재 전형, 그리고 일반 교과 전형이 중복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본 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쟁률 상위 5개 모집 단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그럼 다른 대학, 다른 학과는 어디를 지원했나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남대하고 전북대 이제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 지역 학생들의 3등급대, 2등급 후반 또는 5등급대 낮게까지 본다면 5등급대 학생들이 거의 이제 호남 지역 또는 호남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충청권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그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남대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수가 인원 수가 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동일 등급대의 인원수가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좀 늘은 편이고요. 경쟁률이 올라갔고, 경쟁률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오히려 입시 결과가 그렇게 많이 70%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이한 순이고요. 평이한 그런 수준에서 입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2등급 중반 또는 2등급 초반 좀 학생 종합전형을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이라면은 더 이제 좀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과전형에서의 입시 결과는 평이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학생들의 그 타학교 지원 성향을 봐도 역시 인문계열 학생들하고 비슷한 그런 성향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약학부라든가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동국대 또는 제주대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다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경쟁률은 더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광주 캠퍼스의 전형 방법이 그 종합전형에서 21학년 때는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다가 22학년 때는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학생들은 전남대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학생들이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조건 하에 대거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때는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면서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됐는데요. 전남대의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 교과전형보다 한 등급씩 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교과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이 좀 불안하다,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지역인재 전형과도 같이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도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22학년도 경쟁률 기준으로 정렬을 했고요. 22학년도 입시 결과 세로 막대 그래프가 없는 저 모집 단위들의 경우는 대부분 모집 인원수가 3명 이하인 그런 모집 단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다른 모집 단위들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까지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파란색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수 캠퍼스의 경우입니다. 여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해양경찰학과를 제외하고는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의 그 성적이 21학년도에 비해서 동일 등급대의 성적을 차지하는 학생 수가 줄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프상으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경향성을 살펴보시면은 전남대가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전남대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전북대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된다면은
총 4회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언어문화학과에 지원했던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사순위 그 전남대의 종합 전형으로 독일 언어문화학과에 지원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이제 전남 지역에 호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회, 그리고 일반 교과 전형으로 1회,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1회, 이렇게 총 기본적으로 3회의 그 복수 지원이 허락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원 경향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교과 전형에서의 그 높은 경쟁률에는 일정 부분 지역인재 전형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한, 그래서 약간 다소 부풀려진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입시 결과는 이제 자연계열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이 크게 경쟁률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이게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입시 결과는 경쟁률의 어떤 그 높낮이보다는 그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경향성도 그 인문계열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이 호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호남 지역에 굉장히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3학년도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지금 우선 분리가 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공학부가 이제 전자통신공학부와 전기, 컴퓨터공학부로 분리해서 모집을 하고요. 기계설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3개의 전공을 따로 각각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신 쪽에 좀 더 관심이 많다, 통신 쪽에서 나중에 통신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자통신학부로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통신보다는 이제 컴퓨터 아니면은 뭐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전기 컴퓨터공학부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시 결과가 크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 수, 그 등급대 3등급대 학생 수가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당한 비슷한 선에서의 입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지역 기회균형 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의예과에서 3명, 치의학과에서 1명, 약학과에서 2명, 간호학과에서 2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지역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에 지원 자격은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에 기회균형 전형의 지원 자격이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 기회균형 전형의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학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 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가 입시 그 등급 컷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3학년도에 증가해가지고 일반 교과 전형으로는 1069명을 선발을 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829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입시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호남 지역 학생들은 잘 따져봐야 될 게, 지원 자격에 따라서 최대 4회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전남대에 꼭 합격을 하고 싶다, 반드시 나는 전남대 합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몇 번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좋을지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였고요. 이제 전북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의 경우에도 약학과 이제 신입학 선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부 성적 반영 교과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21학년도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 국영수사, 한국사 포함해서 이렇게 5과목의 성적을 반영을 했었고, 자연계열은 국영수과의 한국사를 이제 포함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22학년도에는 인문자연 구별 없이 국영수사과 한국사의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그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늘었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이 기존의 교과 전형에서 인원수를 분할해 가지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더 지원 학생들에게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의학과의 최저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아주 완전히 그 체감상 와닿을 정도로 완화가 됐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영 영역 수를 1개 영역을 줄였습니다.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 반영으로 줄였는데, 소수점을 절사했었던 그 탐구 과목의 경우에 소수점을 절사를 했었는데 절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등급 정도의 어떤 완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지원 인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1학년도보다 한 700여 명 정도가 더 지원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쟁률이 조금 소폭 상승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슷하죠. 약간 줄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 전남대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충원율이 너무나 다릅니다. 전남대의 경우에는 거의 뭐 평균 190% 또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280%까지 충원이 되는 그런 사례도 확인이 되는데, 전북대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지원 풀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남대하고도 이제 요 지원 풀이 변화됐다는 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게 단순히 그냥 전북대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증가했다기보다는 그 등급대 인원수가 학생 수가 늘어난 거고요. 그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21학년도 입결에 맞춰 봤을 때 합격이 되겠다, 합격 예측이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 기준이 있죠. 최저 기준이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 학생들에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그 지역인재 교과 전형과 동일하고요. 가장 안 좋은 점이, 저는 이제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 가장 지원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열별로 뭐 인문계열은 세계 합 6, 자연계열은 세계 합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지원하려는 그 모집 단위의 큰 틀만 알아도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북대의 경우는 모집 단위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꺼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남대와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회,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1학년도와 22학년도 입결 비교해본 화면인데요. 앞서 전남대의 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21학년도의
경쟁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1학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22학년도에 경쟁률이 떨어지고, 21학년도에 경쟁률이 낮았던 모집 단위는 경쟁률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들쭉날쭉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수가 21학년도에도 3명 이하, 22학년도에도 3명 이하입니다. 등록 인원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를 알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모집 단위가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2개 연도 중에 1개 학년도의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2개 학년도 연속으로 입시 결과가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적대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남대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충북대라든가 공주대라든가 충청권의 대학들, 그리고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 교과 전형으로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복수 지원의 제한 때문이죠. 학생들이 전북대에 합격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한 번, 종합 전형으로 한 번, 2번밖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 전형은 21학년도에 비교해가지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경쟁률이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입시 결과를 보시면은 21학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상승된 그런 모집 단위도 보이고, 조금 하락된 모집 단위도 눈에 띕니다.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은, 최저 기준을 통과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 경향성을 살펴봐도 역시 인문계 모집 단위와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들, 그리고 동국대, 강릉 원주대, 충남대, 이렇게 호남 지역이 아닌 그런 타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여전히 변화는 없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그게 자연계열에서 확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집 인원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고요. 충원율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풀의 제한이 있는 거죠. 전남대 같은 경우는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이 된 반면에, 전북대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과는 같이 전북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지원 자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지원 인원수가 늘려야 늘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하기에 꺼려지는 부분이 일반 전형과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거죠. 모집 인원 수도 많지 않고, 지원 자격은 까다롭고, 최저 기준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어떤 지역인재 전형으로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을 했을 때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는 전북대의 모집 요강에서 발표해주는 최저 학력 기준 표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형별로 종합 전형으로 한번, 교과 전형으로 한 번밖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하느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느냐, 둘 중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이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요.
모집하겠다라는 모집 단위는 많은데 등록 인원 수가 3명 이하인 모집 단위가 2년 연속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 음영 처리된 이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 수 자체가 3명 또는 3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모집 단위들 중에 회계학과라든가 무역학과 또는 중어중문학과 이런 학과들은 모집 인원 수는 3명보다 많습니다. 4명 이상의 모집 인원 학생들을 모집했던 모집 단위들인데 성적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등록 인원이 3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년 연속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23학년도에 어느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의 그 지원 경향성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전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전남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전북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전남대에도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북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남대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남대의 이제 그 높은 경쟁률에는 전북 지역의 학생들도 굉장히 받쳐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인데 지금 그 파란 그래프가 있는 저 4-5개의 모집단위는 21학년도에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던 그런 학과들이고요. 나머지는 22학년도에 새로 신설이 된 확대된 그런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한 모집단위들입니다. 학생들이 등급대가 대략 3등급에서 한 5등급 중후반까지 이렇게 합격선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기준만 통과한다면은, 그죠? 최저기준을 통과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수학교육과 같이 수학교육과 또는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과, 생물교육전공 이렇게 사범계열에서도 3명 이하의 그 등록이 이루어진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 경향성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에 있으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의예과 같이 아주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희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3학년도 전북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화되는 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60명을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또 늘어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기준을 잡는 건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 그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빚어진 거죠.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 모집 단위 선발 인원이 또 확대가 됩니다. 이게 참 알 수가 없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그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교육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 성적이 아주 높은 학생이라면은 본인의 그 지원 자격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모집 단위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적이 높은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학생이 과연 전북대만을 지원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의 학생들은 다른 종합전형으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대학 더 좋은 학과로 빠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중간 정도 성적대 3등급 초중반 또는 3등급 중반대의 학생이 다른 옆에 있는 학과들의 합격선이 이 정도니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전북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는 우선 입시 결과에 대한 그런 그 가늠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걸 우선적으로 목표를 둬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최저학력 기준이 23학년 때는 이제 좀 폭이 좀 줄어들고 완화가 됩니다.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 모집 단위에 따라 가지고 4개 합 4부터 3개 합 15까지, 그리고 22학년 때는 탐구가 2개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3학년도에는 그 스펙트럼이 좀 좁혀졌습니다. 예, 등급 합 5에서 8까지, 그리고 특정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이제 10등급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탐구 과목은 23학년도에는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 영역수도 22학년도에 비해서 하나씩 줄었습니다. 물론 의예과는 4개 영역을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이 폭을 좁혔다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좀 손쉽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원하기에 꺼려지는 부분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그죠?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다라는 점이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집 단위, 그런 학과에 지원을 할 때는 다른 학과들의 어떤 끝선이나 70%선을 보고 지원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합격을 하면 좋은 대학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전남대 전북대의 교과전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